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총 20개 짧은 영상을 통해 주장문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제 한 챕터를 마무리 짓고 비교문 쓰기로 진도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째 영상에서는 비교문 관련 서론 결론 템플릿을, 그리고 22번째 영상에서는 본론 단락 템플릿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통해 이전 같이 풀어봤던 문제들을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세 문제를 보시면은 토픽의 장점을 서술하는 문제, 토픽의 장점과 전제 조건을 서술하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개의 선택지 중 하나를 골라 답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글 안에서 서술해야 하는 디테일한 예시의 내용은 물론 문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모두 주장문의 전개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화면 속 마지막 문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문제 안에 두 개 다른 토픽이 있고 비교의 표현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채점자는 분명 위 세 개의 문제와는 다른 형태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그 어떤 교재보다도 쉬운 형태로 글을 쓰시게끔 도와드릴 테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제 화면을 바꿔 드릴게요. 우선 문제를 읽어보시면은 운동을 통한 휴식보다는 영화와 독서를 통한 휴식이 더 낫다. 이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묻고 있습니다. 글을 써보시기 전에 잠시 이론 설명을 덧붙여 드릴게요. 주어진 문제를 찬성한다고 가정해 보시면은 기존의 주장문은 영화와 독서를 통한 휴식의 장점 두 가지를 브레인스토밍 하시고 예시를 통해서 뒷받침해 주시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문제는 운동에 대한 설명도 꼭 글에 포함을 시켜 주셔야만 합니다. 같은 문제를 전개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비교를 하실 수도 있고요. 대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영상의 설명은 대조의 형태를 통해서 글을 전개할 것인데 그 이유인즉슨 대조가 더 좋은 형태의 글 전개 방식이어서가 아니라 더 쉬운 형태의 글 전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왜 비교 형태가 더 어려운 글쓰기인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상단 비교, compare 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고른 토픽과 반대편 토픽의 유사성을 찾고 비교 우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와 독서를 통한 휴식이 운동과 비교했을 때 이런 상대적인 장점이 더 많다 정도의 문장이 본론 1과 본론 2의 첫 번째 문장에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화면 속 1번의 문장은 틀리고 2의 문장은 맞는데 왜 1의 문장이 틀리는지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책과 영화를 통해서 시야가 넓어질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운동의 장점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시야가 넓어진다라는 이야기는 안 할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화와 독서를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시야가 넓어진다라는 문장은 논리적으로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에 문장은 영화와 독서 그리고 운동 모두 스트레스 해소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사용 가능한 토픽이니까 영화와 독서를 통해 운동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스트레스 해소가 가능하다. 이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잠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비교를 통해 글을 전개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주장문보다 더 까다로운 형태의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한된 시간 안에서 1차 드래프트를 쓰는 토플 시험에서는 대조의 형태를 통해 글을 전개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화면의 밑 대조 형태를 보시겠습니다. 대조, 컨트라스트 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고른 토픽과 반대편 토픽의 차이점을 찾고 내 토픽의 장점, 그리고 반대편 토픽의 단점을 서술해 주셔야만 합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사항은 내가 영화와 독서를 골랐다고 해서 운동이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반대편 토픽에 대한 서술을 하실 경우 단순히 반대편 토픽이 나쁘다라고 글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 토픽이 과해지다 보면은 나쁘다 형태의 아이디어 전개가 필요합니다. 화면 속의 표현처럼 운동에 집착하다 보면 혹은 운동을 과하게 하다 보면은 단점이 생긴다 형태를 취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유의하실 사항은 단순히 장점, 단점만 생각하다 보면은 글의 연관성이 사라져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와 독서는 시야를 넓혀주고 과한 운동은 부상의 위험이 있다 라고 아이디어를 만들면은 시야와 부상 사이에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대조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시는 문장처럼 온전히 대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점과 단점 사이에 연관성이 필요합니다. 영화와 독서는 스트레스 해소를 가능하게 하나 운동에 너무 과하게 집착하다 보면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스트레스를 기준으로 장점과 단점이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은 대조의 형태를 취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기준으로 장점과 단점을 쓰게끔 유도를 한 것인데요. 일반 시중의 교재들은 물론 두 개 다른 브레인스토밍을 하게끔 합니다. 교재 내용들이 이론적으로 틀린 것은 없으나 왜 실제 글쓰기에서 쉽지 않은 옵션이 될 수 있는가는 다음 영상 막바지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바꿔서 서론과 결론 템플릿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바꿔드릴게요. 서론과 결론 템플릿에서 약간의 변화를 주셔야 하는데 우선 주장을 쓰는 문장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내 토픽은 대상들에게 장점이 있다 정도로 문장의 길이를 줄여서 서술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조의 글에서는 내 토픽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화면처럼 온전히 주어진 문제를 다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제 제시 문장을 활용하는 방식은 변화가 없으니까 1번 혹은 2번의 옵션 중에서 문제에 맞춰 더 사용하기 편리한 문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브레인스토밍 된 장점을 쓰는 공간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기존에는 장점 두 가지를 서술을 하셨지만 대조의 글에서는 내 토픽의 장점 그리고 반대편 토픽의 단점을 서술을 해 주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내 토픽의 장점을 스트레스 해소가 아닌 다른 아이디어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싶다면은 반대편 토픽도 그에 맞춰 변경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우선 해당 영상은 조금 손쉽게 스트레스 해소라고 하는 아이디어로 기준점을 잡았지만 다른 아이디어에 대한 활용 방법은 추후 문제풀이 영상에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로 설명을 붙여드리면은 서론의 마지막 문장 내 토픽과 반대편 토픽의 표현 반복이 싫다면은 화면처럼 전자, 후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대체하실 수 있으니까 표현의 반복은 쉽게 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결론 템플릿으로 가보시죠. 기존의 결론 템플릿은 요약, 장점 1번, 2번, 그리고 매진말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 지금 대조 형태 글쓰기는 장점 1번과 2번 서술의 공간이 단지 생략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매진말 공간에 기존처럼 토픽을 쓰셔도 되고 혹은 브레인스토밍한 하나의 아이디어를 쓰셔도 좋으니까 틀리지만 않고 잘 채워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비교할 수도 대조할 수도 있는 와중 저희는 글쓰기의 편의를 위해서 대조의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기준으로 장점과 단점을 써주시면 되는데 서론 결론 템플릿에서 변화가 생기는 공간은 가장 주되게 두 번째 장점을 쓰는 공간에 반대편 토픽의 단점을 서술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 시청 중에서 조금이나마 궁금한 사항은 편히 댓글로 질문 주시면 되고요. 다음 영상을 통해서는 대조 형태의 글쓰기를 위해서 본론 단락 1번과 2번에서 어떤 템플릿을 쓸 수 있는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